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세 가지입니다. 애플의 AR 증강현실 헤드셋 출시가 구체화되었다는 소식, 삼성전자의 로블록스 슈퍼스타 갤럭시가 구축됐다는 소식, 르노에서 나온 수소차 8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AR 헤드셋 출시가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었고 언제 나오냐 도대체 기약이 없었었죠.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많은 회사들이 헤드셋을 내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슬쩍 이게 진짜 AR 글래스다, 헤드셋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란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가 원했었던 글래스, 안경 형태를 닮은 녀석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계속 우리 사진 같은 게 유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을 뒤집어 쓰는 헤드셋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헤드셋인데 여기를 렌즈 처리했기 때문에 밖에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기에는 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게 구체화된 이유는 이사회가 1년에 4번 정도 열립니다. 이 이사회에서 이번에 헤드셋을 시연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좀 많이 됐었겠죠. 여기 쓰이는 OS의 이름은 리얼리티 OS다. 현실적인 OS란 이름으로 ROS란 이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iOS란 이름이죠. 자, 여기 아이패드는 참 아이패드 OS죠.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디자인 공개된 걸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위에가 이제 메쉬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에어팟 프로 맥스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앞에 있는 렌즈 부분은 애플 로고가 찍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AR이라면 밖에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VR이 아니라 AR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VR 쪽이 아닌 진짜 증강현실 쪽 헤드셋인 것 같기는 한데 뭐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머리 뒤집어 쓰는 이쪽에 헤드밴드 부분은 없죠. 이렇게 없으면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아직 나오진 않은 거니까. 자, 디스플레이는요, OLED 4K가 적용이 되고 카메라 모듈이 15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15개가 적용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바깥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동자의 시선을 트래킹할 수 있는 아이 트래킹 기술이 들어가고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기술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을 인식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 우리의 손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밖을 보면서 뭔가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도 나의 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오디오 기능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 오디오 기능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팟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그러면 소니 같은 경우에도 360도 서라운드 오디오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에 꽂고 있었을 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뒤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앞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위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이거를 들려주는 건데 이런 기술들도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AR 헤드셋이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외롭게 혼자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어놨던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쿨한 서비스가 집약된 것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격도 슬쩍 나왔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 제가 분명히 애플에서 글래스 내놓고 나면은 한 300만 원 정도에 내놓고 나서 이게 글래스다 라고 할 거라고 했었었는데 맞네요. 3,000달러라고 합니다. 약 300만 원이 넘어요. 출시는 2023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되겠죠. 이때 개발자 버전이 먼저 나오고 괜찮습니다. 조금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을 위한 버전이 2024년 2년 정도 뒤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의 구글 글래스 치고 나올 거고 삼성 글래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게 바로 가보죠. 삼성전자가 로블록스의 슈퍼스타 갤럭시를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로블록스 이야기 참 많이 했었죠. 작년까지 제페토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었다면 올해부터는 로블록스에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나이키는 물론이거니와 롯데푸드에서도 만들었고요. 국민은행에서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만든 공간이 슈퍼스타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영상이 잘 올라와져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것들 다 유튜브 뒤지면 되죠. 저도 한번 영상도 보고 확인해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블록스 캐릭터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무대를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 공연을 같이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가
6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치포레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보게 되면은 17일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니게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용한 것들 다양하게 즐기시고 나면은 이게 랭킹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 순위의 상위권에 가게 되면 팝스타 찰리 XCX하고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17일 날은 콘서트라고 하니까 저도 6월 17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블록스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 마케팅이죠. 결국은 마케팅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상 공간 안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어린 우리가 이제 10대 혹은 Z세대, 그게 아니죠. 지금 MZ세대, 알파세대라고 그러죠. 이 알파세대인 새로운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까지 팬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또 로블록스의 가장 큰 장점, 한번 만들고 나서 쉽게 업데이트가 또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거는 저 좀 놀랐었던 정보예요. 제가 또 차에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르노에서 수소차를 공개했고 수소차 이름이 시닉 비전입니다.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시닉 비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중후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깥에 잘 뽑혀져 있고 이 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저는 1년 봤었을 때는 요즘 아반떼 최신형 같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오닉 5도 좀 생각이 나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당연히 다르지만요. 자,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서로 호불호가 갈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수소차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800km 수소차라고 나와갖고 제가 조금 더 정보를 자세하게 봐보니까 수소차가 아니라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랑 수소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카예요. 보통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이제 기름 넣고 달리다가 모자랄 땐 전기로 달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기도 쓰고 수소도 쓰는 겁니다. 원래 수소 전기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소의 힘 폭발력만으로 달리진 않아요. 수소의 힘으로다가 전기를 생성해 달리게 만드는 것들인데 모터가 들어가고 이 모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룰루랄라 우리 전기차로 주행을 하다가 전기차로 주행했을 경우에 300km에서 4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소차로 한번 달려볼까? 수소차 모드를 딱 바꾸고 나게 되면은 쭉 하면서 가는 거죠. 800km까지. 수소가 그 정도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두 개를 다 잡았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800km라는 게 수소차만으로 800인지 아니면 전기랑 같이 더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도라고 한다면 1200km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있는 전기차의 거의 한 2배? 그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게 발상도 재밌고 현대차에서 이런 발상 고민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르노에서 먼저 공개를 했죠. 세이프티 코치 기능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운전자분들께서 스트레스 받는 순간을 예측해서 건강도 조언해주고 운전 습관도 개선하도록 돕는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걸 얘가 어떻게 알지 궁금했었는데 잘못하면은 실내 카메라를 항상 활성화시켜 놓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드네요. 자, 중요한 가격이죠. 가격이 지금 해외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이라는 금액 굉장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국내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천만 원까지가 나올 거예요. 2천만 원까지 나오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2천, 3천만 원대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출시가 올해가 아닙니다. 2년 남았어요. 2024년이에요. 그동안에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현재는 현대차의 승용차, 수소 승용차 점유율이 5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1위도 아닌데 토요타랑 둘이 계속 싸우는 시장에 도대체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르노가 뛰어들게 되는 걸까? 이걸 보게 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쪽 유럽 지역에서 2026년까지 수소 충전소가 250기 이상 구축이 됩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이거 뭐 휘발유차랑 비교해 보게 되면요.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돈을 써서 이쪽 시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선점하기 위해서 공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기차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수소차에 대해서도 간만에 재밌는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얘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르노에 대한 이야기, 수소차 시닉 비전, 전기차랑 같이 달리는 자동차다. 삼성전자 로블록스의 슈퍼스타 갤럭시 구축됐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마지막 기다리는 소식, 애플 AR 헤드셋 출시 구체화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